방역 당국이 예상한 것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대에서 12만 명대 사이일 것이란 당초 예측을 넘어 13만 명에서 많게는 17만 명까지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재택치료를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 3월 새학기부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학교 내 상황에 맞춰서 등교 수업 방식이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며 방역 대책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이슈 오늘에서 앞으로 달라지는 방역 체계를 비롯한 여러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감염내과 전문의이시죠.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확산 속도가 상당합니다. 어찌 지금의 빠르기를 예측한 정도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고 보시나요? 글쎄 어느 정도 이제 예측됐던 바는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정부가 2월 말 정도 되면 한 13에서 17만 정도의 이제 확진자가 나온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 보면 한 6, 7군데에서 이런 유행 예측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하고 국가기관, 민간기관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유행의 정점은 한두 달 정도 내에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유행의 정점의 그 확진자 수 규모는 13만 명 이상을 대부분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큰 그 방역의 정책을 짤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재택치료에 있어서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개편을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10일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확진자가 이제 확진되고 나서 보면 이제 크게 이제 세 분류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일단은 한 10% 정도는 입원을 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가시게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90%가 이제 재택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 재택치료하는 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갑 그 역학조사서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집중치료군이냐 일반치료군이냐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정부 예측으로는 한 집중치료군이 한 15% 정도, 일반치료군이 한 75% 정도 이런 정도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집중치료군 같은 경우는 이제 60세 이상이거나 50세 이상이면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저하자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되고, 이분들은 이제 그런 관련된 키트를 제공을 하고 하루에 2번씩 이제 그런 의료기관 등이 배정이 돼서 이제 능동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에 이제 해당하는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는 별다른 이제 그 능동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집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시면서 혹시 증상이 있거나 그런 문제 사항이 생겼을 때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상담센터에 이런 상담을 받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 이렇게 재택치료 위주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일반 감기처럼 앓고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정부에서 내린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 재택치료를 관리할 수 있는 일반 병의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맞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보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17만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누적 재택치료자가 100만 이상 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전국에 참여하는 병의원들이 몇 개 정도는 돼야 된다고 지금 추산하세요? 글쎄 병의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일단은 그런 연락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기본인데. 어제만 해도 지금 확진자가 한 3만 5천 명 이상이 나왔는데 재택치료로 분류된 사람이 3만 명입니다. 20만 명이 된다 그러면 하루에 18만 명 정도가 재택치료로 분류가 될 텐데, 그럼 이분들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의 이제 상황이라 그러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병원들을 직접 알아봐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연락처를 확보를 해서. 근데 이게 사실상 지금 그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도 아니고, 또 상담센터는 아직 그런 좀 일부분만 가능하고, 일부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 진료 센터가 있는데 사실 다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심각한 상황에는 119 전화를 하실 수밖에는 없고, 제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과거에는 무슨 문제가
문제가 있었을 때 1339에 전화를 하면 어떻게든 네네. 안내를 받고 네. 이런 그런 그 좀 교통 정리가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진자 수가 좀 많아지더라도 또 그런 비대면 진료가 쉽지가 않고 이런 여러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런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 뭐 1339 같은 이런 한라인들이 좀 구축이 돼가지고 병행이 돼야지만 이게 좀 그래도 안전하게 좀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가격리 앱을 폐지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더 확산이 심해질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이제 뭐 방역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고위험군 중심으로 이제 방역 역량을 집중을 하고 뭐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하거나 이 자가격리 앱을 도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어느 정도의 그런 확진자 수를 허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증의 이제 무증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그냥 휴식하면서 자율과 책임 하에서 그런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다는 그런 어떤 어찌 보면 그 국민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 현장에서도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가 일단은 학교의 자율적인 부분에 많이 맡기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왈가왈부한 시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의료진으로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뭐 일단 지금 오늘 교육당국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이제 정상 등교가 원칙이다. 네. 그런데 이제 확진율이 학교에 3%가 네. 넘거나 등교를 못하는 학생들이 15%가 넘어가게 되면 학교 상황에 따라서 그걸 완화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골자고요. 또 하나 달라진 게 과거에는 이제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방역 당국에서 와서 역학조사도 하고 네네. 뭐 밀접촉자 분리도 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역할을 이제 학교에서 하도록 했죠. 그래서 학교에서 밀접촉자 분리도 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이런 등교나 이런 탄력적으로 학교 운영을 하도록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하나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미크론의 정점이 이제 한두 달 내에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딱 입학식 그 시즌과 네.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학교 같은 입장에서는 좀 방학 동안에 이제 교직원들이 맨날 출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확도 잘 모르고 담임 선생님도 바꾸고 심지어 1학년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아이들의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면 등교를 해버리게 되면 사실 굉장한 혼란이 사실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그 입학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시즌에 지금 오미크론이 또 하루에 뭐 20만 명 확진자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25% 정도 차지하거든요. 학생들 중에 5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등교를 해서 입학식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비대면으로 입학식을 하고 아이들 상태를 파악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아이들이 어느 정도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지금 격리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한 이후에 조심스럽게 정상 등교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지금 입학식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점으로 치닫을 때 맞게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오게 되면 지금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조금은 좀 질문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가 또 다른 집단 감염에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증상 감염도 많으니까요. 그런 또 다른 집단 감염의 그런 허브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지금 뭐 12세 미만 같은 경우는 네. 백신 접종 자체를 아예 못 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 이상의 연령대들도 이제 접종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그 하루 확진자 5만 명 이런 정도가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적절한 대처가 없이 아이들에 대한 파악도 없이 그다음 학교에서의 그런 대비가 없이 입학을 해서 전면 대면을 하게 됐을 때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 그 모이는 그런 입학식 과정에서 벌써 네. 그런 학교 중심의 유행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점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무조건 정상 등교 원칙으로 무조건 다 등교를 해라 이렇게 해서 입학식을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파악을 하고 또 유행의 그런 규모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달 중순부터 노바백스 백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전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3차로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런 교차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조금 더 연구가 진행돼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노바백스 백신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게 지금 기존의 백신들이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라서 사실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노바백스 백신은 비형 간염이나 자궁경부암 백신 같이 이미 검증돼서 오래 사용됐던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백신이기 때문에 지금 미접종자분들 가운데서도 이 노바백스는 좀 안전하게 맞을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접종자 중심으로 이제 접종을 진행하면서 안전성, 유효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차 백신 접종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걸 나중에 추후에 이제 그런 그 추가 백신 접종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백신 문제도 그렇고 계속되고 있잖아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떠오르는 것이 결국에는 계절성 풍토병이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정부의 대처도 보면 고위험군 중심의 치료 그리고 의료 현장뿐만이 아닌 교육 현장에서도 이제는 전면적인 원격 수업이 아니라 등교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가는 걸 보면 어찌됐든 일상으로의 함께 간다는 취지로 봐도 되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뭐 그 코로나19도 이제 뭐 그 독감과 비슷한 계절성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바로 이번 연도에 가능할 것이냐, 오미크론 유행 뒤에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아직 확신은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오미크론이 기존의 델타보다는 훨씬 더 위중증률이 낮아져 있고 독감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요소들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의 오미크론 유행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들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그 3차 접종까지 한 사람들 혹은 뭐 2차 추가 접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접종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밤 12시까지라든지 조금은 좀 완화해주는 그런 정책들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한두 달 내에 이제 오미크론 정점이 지나가고 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방역 패스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가능한 그 경제가 굴러가고 또 사회가 굴러가는 가운데서 이 오미크론이 이제 다루어져야지 지금과 같이 통제 일변도의 그런 상황에서 그 이제 이런 걸 계속 몇 년씩 끌고 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한두 달만 좀 이렇게 잘 그런 여러 경험들을 잘 쌓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더 방역에 더 협조를 해두느냐가 이 고비를 넘기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신상혁 학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